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천만 명, 200만 명 이상의 장애인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8%가 장애인. 우리나라 사람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여러분의 이웃이기도 한 그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와는 좀 다른 사람?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 도와줘야 될 것 같다. 후천적 장애를 입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장애가 있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싶어요. 광주 시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 교통약자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말하는데요. 광주 시민 10명 중 1명이 교통약자 중에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입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보행 환경을 알아보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보기 위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각자 다른 신체 핸디캡이 주어진 2인 1조의 두 팀에게 지정된 장소로 오도록 하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을 하고 나면 그래도 장애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그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겁이 덜컥 났어요. 살짝 암담했죠. 무섭기도 하고. 그 짧은 순간인데 세상에 나 혼자 떨어진 것 같고 조금 외롭다고까지 느껴졌어요. 옆에 사람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사실 뭐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뿐인데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달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하기 전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걸어가고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안대를 하고 나니까 앞이 전혀 보이질 않고, 그리고 이제 옆에 보조자하고 케인이라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쓰고 갔는데 그거에만 의존을 하고 가다 보니까 뭐 주변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동차를 향해서 걸어가기도 하고 해서 좀 주변 상황에 위기 대처하기에는 좀 미흡하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분들이 어떠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눠들면 훨씬 가벼워지듯이 고통도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큰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그들의 장애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그들도 더 나은 삶을,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을 하거나 따로 내색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장애가 사라지는 기적을 바랍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이라 해도 장애가 없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튼튼한 팔,
튼튼한 다리.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보란 듯이 훨훨 자유롭게 사는 꿈을 꾸곤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기적이지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닿기 어려운 꿈이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평생 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할 자격이 없는 걸까요? 장애인도 행복해질 충분한 자격이 있는 몸이 조금 불편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습이 미묘하게 조금은 다른 법인데요. 그렇게 각자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살다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장애인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보다 대부분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은 사고를 당하기 전이나 병을 앓기 전에는 건강한 모습에 그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얻은 후에도 여전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책을 읽다가 저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나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참 서러운 일도 많았죠. 주변의 시선도 그렇고 어찌 보면은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제약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장애인과 보통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느끼면서 스스로 헤쳐가는 평범함. 자신의 목표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희망.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내는 당당함. 그 소소한 행복들. 그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나친 욕심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당당히 즐기고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오롯이 함께 겪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의 가족인데요. 그들은 때로는 장애인 본인 자신보다도 장애인의 고통을 더 아파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바라고 꿈꾸는 그들은 장애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입니다. 장애가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아빠가 생겼잖아요. 아빠, 엄마 사고 나서 장애자 된다는 게 기분이 어땠어요? 마음이 안 좋았죠. 어떻게 안 좋았는지 말을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돼. 안 좋아. 그냥 남보기 창피스럽고 밀고 다니니까 안 좋지. 휠체어 밀고 다니니까. 또 이제 힘만 들고 안 좋지. 좋은 일 뭐 있어요. 안 좋지. 이제 예. 남들이 쳐다보고 창피스럽고
좋은 거 뭐 있어요? 장애가 부끄럽거나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자유로울지라도 몸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먹고 자고 움직이고 몸을 씻는 그런 일상의 사소한 하나하나가 쉽지 않고 제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의, 이웃의, 사회의 따뜻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손을 내밀어주는 이웃이, 함께 걸어줄 친구가 절실합니다. 교육은 받았었는데 오늘이 나들이 봉사를 처음 하는 날이어서 좀 긴장돼요. 제가 좀 서툴러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따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장애인들은 본인이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봉사자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잘 신경 써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네, 마음에 들어요. 오늘 봉사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세심하고 꼼꼼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보조인분들 외에 이렇게 따로 자원봉사 와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좋아요. 뭐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도 듣고 외로움도 덜 수 있고요. 뭐 이래저래 감사하죠. 우리 사회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참회하고 행복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돕습니다. 누구나에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고 선량한 우리 이웃인 장애인에게도 주위의 도움을 받고 함께 행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혼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나눌 때 고통은 반으로 줄고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법이죠. 함께 할 때 더 많이 행복합니다. 같이 할 때 더 많이 기쁩니다. 그 옛날 조선시대에도 어깨와 등이 구부러진 척추장애를 가졌던 허조와 한쪽 눈이 사시에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최재공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격인 정승의 반열에 오른 바 있고요. 오늘날 아인슈타인과 함께 천재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온몸이 뒤틀리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 제게는 팔도 다리도 없거든요.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이고 제가 일어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끝내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강인하게 이겨낼 건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장애인을 모든 일에서 제외시킨다면 그것만큼 국가적 인력 낭비와 손해가 있을까요?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객체라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무리 먼 길도 마음이 맞는 친구와 걸으면 짧은 법이고요. 빗줄기 한 점 없는 새까만 밤길도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밝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 이제 함께 걸을까요?